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까지는 뭐 양호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만기 관련 수급이 중립 상태였고 이번에 나올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밋밋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들을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전날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다소 좀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사항들을 보면은 어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수만 다소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많이 내렸을 뿐 파생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만기는 큰 부담 없이 지나갈 것으로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익거래 쪽의 물량들은 다소 좀 매도 쪽에 무게가 다소 좀 더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상으로 봤을 때 2천억을 넘기는 다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만기 때문에 크게 내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 증시 영향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차익거래의 순매매 흐름을 보면은 9월 중순 이후에 전체적으로 차익거래의 유출입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차익거래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들이 비과세 매매 입주인 국가 지자체 쪽의 차익 쪽 매수 매도만이 가능할 정도로 베이시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재까지 누적된 차익 잔고가 별로 한 최근 2개월 정도 사이로 보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올 물량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소 좀 멀리 보면 7월 이후에 설정된 이 잔고들,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정된 이 잔고들이 나올 만한 시장 베이시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나올 대기 물량이 절대적으로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베이시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10월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가 거의 같이 붙어서 현재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물의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론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해야만이 이 시점에서 차익거래들이 발생하면서 선물의 가격을 이론 가격으로 회귀시키는 이제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익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 보면은 회색 실수로 나타낸 이론 베이시스보다 시장 베이시스 청색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베이시스가 약간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서 차익거래 쪽에 잔고들이 청산될 여지는 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 수준 정도를 봤을 때 다른 외국인이나 투신, 보험 쪽 잔고들이 청산되기보다는 비과세 매매 주체인 국가 지자체 쪽에 일부 물량만이 청산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만기는 수급적인 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량들도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들 중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청산되지 않은 차익 잔고 수준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청산될 가능성은 이번에는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잔고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 매매 주체별로 차익 잔고 현재 누적되어서 미청산된 잔고들의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에서 차익거래 쪽에 매수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28일부터였고요. 이때부터 이제 쌓아서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잔고들이 약 10조 원 정도 차익거래 쪽으로 보면 있습니다. 이 잔고를 매매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5조 7천억으로 가장 많고요. 기관이 전체적으로 한 4조 3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는 최근에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상당 부분 8천억 잡혀 있지만 실제 잔고는 4천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 이 비차익을 통해서 옵션 만기에 일부 청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투신과 보험 쪽인데 이 투신과 보험은 이제 인덱스 쪽 추정하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든가 보험 쪽에
변액보험 쪽에 이제 지수 관련 지수 추종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베이시스가 현재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야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위 선상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외국인 잔고도 백오데이션이 시장 베이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나타나기 좀 청산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국가 지자체 쪽에 일부 잔고만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 만기는 외국인이나 일부 보험이나 투신 쪽 물량보다는 국가 지자체 쪽 일부 물량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전체적인 규모는 많아도 2천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표에서 쭉 보셨듯이 지난해 11월 동안 외국인들이 차익 잔고를 쌓아놓은 것이 5조 7천억 원으로 수급 주체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청산이 될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선물이 얼마만큼 이제 향후에 저평가 수준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될 거냐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까지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현재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박스권에 갇힌 상태고, 이 박스권을 크게 하회하거나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들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 여러 가지 시장이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전의 악재에 비해서 향후 도래할 악재들의 영향력들이 더 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다고 하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선물 가격도 이론 가격에서 크게 저평가되어서 거래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 잔고 청산은 외국인이나 앞서 말씀드린 투시나 보험 쪽 잔고들은 청산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연말 배당락 이후에 늘 그랬듯이 연초 1월 옵션 만기까지, 연초에 들어서 1월 옵션 만기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청산이 될 것이고, 이후에 3월 만기까지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청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또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물론 오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오늘 종가까지 만기일과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세 가지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베이시스 흐름인데요. 현재 0.40포인트 정도 저점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 쪽에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0.2포인트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차익 거래는 1,000억을 넘어서 한 2,000억 수준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에 시장 베이시스가 0.4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느냐, 이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베이시스 흐름을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선물 매매고, 오늘 어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다소 좀 장중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다소 좀 과도하게 진행이 돼서 일간 한 5천 계약 이상 매도가 진행이 되면 베이시스 하락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을 합성해서 거래하는 합성 선물 쪽 차익 거래 쪽 동향인데, 컨버전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설정 가능한 가격대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리버설이 가능해 보이는데, 오후 들어서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장중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준다고 하면은 리버설 설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0.60인데 0.8 정도까지만 가격이 상승해도 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리버설 가격이 0.80포인트를 상회하고 이쪽에 차익 거래가 설정되는지, 그렇게 되면 마감 동시 효과에 비차익 쪽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확인해봐야 할 사항까지 알아봤는데,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245에서 265포인트 기존의 박스권을 당분간은 좀 탈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에 이제 미국 쪽 지표 내용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연말까지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 재정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공화당 쪽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 의회를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면은
선물 시장도 현물 시장과 더불어서 박스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지수가 일정한 박스권에서 등락하게 되면 가장 매매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리스크 관리를 함께 병행하시면서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옵션 만기를 맞아서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KTB 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